저희가 이제 특별히 하나의 PC에서 두 대를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홀더 이름을 홀더를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좀 어제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는 당분간 515번이라는 3일패션이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해서 쓸 거고요. 어제 수업에 빠지신 분은 지금 515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복사를 백업을 해드릴 거예요. 데이터 백업이라는 요 메뉴에 가가지고 515번의 회계를 여기 체크한 다음에 밑에 백업하기 단추를 누른 다음에 예. 제가 USB가 지금 내 PC에 꽂혀져 있는 겁니다. 선택 단추를 눌러서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주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기타 저장 장치 경로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사한 것을 어제 빠지신 분에게 갖다 드리면 빠지신 분은 데이터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515번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제 작업한 것까지.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지워진 분도 이걸로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어제 입력한 걸 다 지금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515번이라는 회사로 만들어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FAT 1급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두 가지 실무 수행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네. FAT 1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뒤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48페이지 그 두 가지를 수행을 했다고 보고 문제는 이렇게 점수로 매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제가 교재를 안 펴놨네요. 148쪽. (148쪽을) 보시게 되면은 실무 수행을 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내서 여기서 점수를 평가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사지선다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이걸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회사 등록 해놨죠? 자, 회사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회사는 515번 3일 패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15번이에요.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 맞네요. 세무서는 용산세무서 맞네요. 여기 13번 14번에 있는 거예요. 국세 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 틀렸네요.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하는 것을 시험 보실 때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이 달리게 되죠.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회계 1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 계정 과목 코드로 오는 것은 카드 채권 계정 과목 코드.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환경 설정에 갑니다. 메뉴에 있죠? 환경 설정. 수정해야 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회계 1번 탭을 눌러야죠. 회계 1번 여기 회계 1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이니까 신용카드 기본 계정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카드 채권 코드는 이거죠. 108 108로 되어 있죠? 네. 108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고치세요. 108로.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다음에 3번. 매입카드, 신한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인가? 어제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했죠? 거기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거래처 등록, 카드 탭, 신한카드 클릭하고 결제일을 여러분이 여기다 입력했어요. 3번 결제일 25일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 조회,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가봅니다. 전체 메뉴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645에 246 하나 있는데 차량 번호 맞고 경비구분 800번대 여기 있죠? 5번 맞고 기초 주행거리 200km 여기 있죠? 맞고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클릭해주면 답이 됩니다. 다음 5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조회,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가 이렇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어제 우리 입력했었죠? 클릭하시고 자산 총계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틀렸네요.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죠. 옳은 거 찾아야 하는 거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290이다.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만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그래서 2번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기말상품 재고의 550이다. 그거는 여기에 상품과 같은 거죠. 1050이죠. 55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2968800이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세요. 당기순이익이 이 자리에 있죠. 2718800.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니까 클릭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입력해놓고 아니면 수정해놓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1장을. 자, 이제 다음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전표관리죠. 자, 이제 앞으로 전표관리, 자금관리, 부가가치세 관리 이 부분이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은요, 바로 요 두 가지 메뉴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죠, 요 두 가지가. 우리 실무에서는요, 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 전표 입력이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분계, 즉 회계 처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은 거의 이것이 대부분이 전부라고 보셔도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실무 수행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표 관리라는 능력 단위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에 대해서 공부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1쪽으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나옵니다.
회계상 거래와 또 회계상 거래는 어떤 것인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아니면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것이 회계상 거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가령 상품을 도난을 당했다든가 상품이 파손을 입었다든가 화재를 발생했다든가 해가지고 상품이 없어졌다. 도난을 당해도 없어지고 파손인데도 없어졌겠죠. 불이 나도 상품이 소실됐죠. 또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자산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 거래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으로 기록한다라고 하고, 그게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왼쪽을 우리가 차변 요소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갖다가 대변 요소라고 그래요.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며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기록하기에 오류에 대한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차변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을 차변에 기입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자본 계정 차변,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이 4개가 차변 요소예요. 근데 밑에 하나 더 올 수 있는 것은 수익 취소가 하나 올 수 있죠. 그러면 차변 요소가 5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요소 하면은 4가지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 계정 대변에 기입해야 되죠.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자본이 증가할 때 자본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계정의 대변에 기입합니다. 밑에 하나 올 수 있는 것은 비용 취소가 하나 올 수 있죠. 비용이 취소될 때는 비용 발생의 반대쪽인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렇게 5개씩 나열을 하면 거래의 8요소가 아니고 10요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요소. 그러나 수익의 취소라든가 비용의 취소, 밑에 지금 제가 추가한 거, 이거는 기중에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기중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할 때만 특별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 때만 우리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 거래, 즉 회계 기간 중의 거래는 사실상 8요소라는 거죠. 8요소.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이라는 게 자산이잖아요. 현금이 증가했으면 현금 차변에 기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소했으면 현금 대변에 기입해라 이거예요. 부채, 외상매입금 같은 부채가 있죠. 자,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입해라 이거예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그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입해라 이거예요. 부채 감소는 차변.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대변에 가야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주식을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없어졌죠.
그러면 자본금 차변에 기입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 수익 계정 내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증가 발생만 딱 체크해 보면은 자 증가나 발생이 있는 것을 보면은요 차변에 증가나 발생이 있는 게 자산과 비용이에요. 자산과 비용을 그래서 우리는 차변 계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 증가할 때 차변에 기입한다 해서 차변 계정. 자산이나 비용. 그런데 대변을 보면은 증가가 부채, 자본, 수익이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변 계정이다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네. 증가할 때 대변에 기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증가할 때 차변에 기입하는 건 자산하고 비용입니다. 증가할 때 대변에 기입하는 건 부채와 자본, 수익입니다. 이런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결합해야 전표가 제대로 입력되는 거예요. 차변 요소 하나만 입력하고 끝내면 안 돼요.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그러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항상 일치합니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하도록 전표를 입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우리가 그 대차 평균의 원리 라는 것을 이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분계의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실무를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이라는 건 하나의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표 입력의 필요 지식 요만큼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전표를 작성한다. 전표 작성은 일반 전표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전표는 전표, 분계장, 총계정 원장 등 장부와 관련된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장부는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론 배울 때 전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전기가 다 자동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는 것은 수동이에요. 여기서는 일반 전표에만 입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표 입력에는 일반 전표 입력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전표 작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작업.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 이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검증된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 뭘 잘못할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거기 밑에 ICAN이라는 박스 안에 전표 번호는 어떤 것이다. 계정 과목 코드는 어떻게 찾는다. 전표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삭제한다. 전표 정렬은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설명한 것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은 전부 다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사용을 안 해도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입력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출금전표는 차변만 입력하면 되고 입금전표는 대변만 입력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표라는 건. 분계는 항상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금전표 선택하면 차변만 입력하라. 입금전표 선택하면 대변만 입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출금전표를 선택하고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전표 입력하는 화면에 가면은 이 구분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아니, 항목이 있어요. 구분에다가 1 입력하면 그 자리에 출금이라고 딱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금이라는 말은 대충 아시겠죠? 돈이 나갔다. 출금. 현금이 나갔다. 이게 출금입니다. 그러면 출금을 선택하면 그 전표 입력 화면에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돼 버려요. 출금이니까. 대변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차변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우리가 구분에다가 출금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대변은 현금이다. 자동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만 입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마찬가지로 입금전표.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2번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2. 그러면 그 자리에 입금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입금이라는 건 여러분 느낌이 오죠.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들어오면 증가한 거니까 차변이죠. 우리 거래의 판료소에 자산 증가 차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차변의 현금이 딱 입력돼 버려요. 그러니까 대변만 입력하면 된다. 이거. 네, 아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출금 입금을 씁니다. 그런데 대체 전표는 뭐냐?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번 줄은 차변. 그래서 차변에다 3번. 이번 줄은 대변. 대변하고 싶으면 4번. 이렇게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입금 전표하고 같은 게 뭐예요? 차변에다 현금, 대변에다가 뭐 이렇게 입력하면 입금 전표하고 같은 거죠. 출금 전표하고 같은 건 뭘까요? 대변에다 현금, 그리고 차변에다 뭐 하면은 그 출금 전표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출금 전표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대변이 현금, 차변이 상품 이런 회계 처리 때 쓰면 된다.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이 되었다. 근데 상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 돼요. 입금 전표.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됐다. 상품을 팔았네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이거는. 차변의 현금. 돈을 받았어요. 네, 전부 현금으로. 그러면 이거 입금 전표로 쓰면은 요 상품 매출만 입력하고, 여기는 출금 전표를 쓰면 차변에서 상품만 입력하면 된다. 자, 대체 전표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하나. 비품 차변에 입력하고, 대변에 미지급금 입력하고, 차변에 비품 입력하고, 대변에 현금, 미지급금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이제 자동 분계할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분계를 보시고, 빨간 박스에 있는 분계를 보시고,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래가 무슨, 네? 그렇죠. 네, 맞으셨어요. 잘하셨네. 네,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비품을 차변에 기입했죠. 대변을 보니까
그 비품의 그 원인이에요. 그 비품을 구입하게 된 그 관계된 요인, 현금과 미지급금이 있어요. 현금이 대변이니까 감소했어요. 아, 비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그리고 미지급금도 있네요. 일부는 외상으로 했구나. 네. 이렇게 거래, 이 분계를 보고 이런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잘 답변 못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너무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게 답변할 수 있죠? 답변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직 그걸 나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계속 이제 전표 입력하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익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표를 입력하다가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 우리가 어저께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할 줄 알면 돼요. 네. 그 방법으로 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표 입력 화면에서도 이 방법으로 하면은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보 때 우리가 이제 초보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전표 입력 화면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든 아니면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거래처 추가를 하든 결과는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시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참고 정도로 알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방법까지 알면 더 좋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꼬박꼬박 칸을 채워 나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등록했잖아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거래처 코드를 만든 게 뭐냐면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에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하게 되느냐? 채권, 채무, 예금. 채권 하면 채권 하면 자산이죠. 채무 하면 부채죠. 그래서 자산 중에서 채권, 남에게 받아야 되는 거. 자, 부채 중에서 채무, 남에게 갚아야 되는 거. 상대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금 하면은 어느 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을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가드로금,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은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라. 채무 하면은 예를 들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채무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예금도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 예금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것도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입력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에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1번은 출금전표로 입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손으로 한번 분계를 써보시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쭉 그어놓은 거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분계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근 식대를 3만원 지급했어요.
식당에다가 미소 식당에다가 현금으로 우리가 돈을 주었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아냈어요. 그러면 야근 식대라는 개정 과목은 뭐가 적당할까요? 예, 복리후생비가 적당합니다. 복리후생비. 이게 적당하죠? 그러면 이제 차변요소, 대변요소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복리후생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거래의 8요소에서 비용 발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차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복리후생비라고 쓰시는 거예요. 3만원. 복리후생비 3만원입니다. 제가 글씨가 지금 저는 크게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자그마하게 이제 답을 써보시고. 그러면 자연히 대변에 이제 현금이 오는 거죠. 현금, 돈을 식당에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대변에 현금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를 말하는 걸 결합관계라고 그럽니다. 차변 요소는 비용 발생이에요. 이게 비용 발생.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웠던 거래의 8요소에 비용이 발생했을 때 차변 요소가 맞나? 네, 여러분 아까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었죠? 네 번째. 그리고 자산이 감소할 땐 대변에 기록한 게 맞나? 네. 여러분 아까 거래의 8요소 중에 대변 요소의 첫 번째가 자산 감소였죠. 네. 검증해 보니까 어때요? 결합이 잘 됐죠? 그래서 분계가 초보인, 회계처리 초보인 사람은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즉 전표를 입력해놓고 여러분이 거래의 8요소로 이것을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 이게 검증이 안 되면 그 전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입력 못한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착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 정리가 바로 뭐냐면 거래의 8요소를 검증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아니면 여기 우리는 책에다 써놨으니까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금 전표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려면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월과 일을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1월 11일 1 엔터 11 1월 11일 자, 1월 11일 날짜 입력하면 커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구분이라는 곳에 딱 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와 있을 때 밑에 메시지라는 이 부분을 딱 보시면은 구분해서 입력해야 될 번호들이 거기 쭉 나와요. 1번이면 출금, 2번이면 입금, 3번이면 차변, 4번이면 대변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는 출금 전표로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분에다가 1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출금 이렇게 써줘요. 출금이 써지면서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딱 입력이 됐기 때문에 차변만 입력하면 되는데 일로 가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기는 금액을 입력할 거고 그 계정 과목 코드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에 나타날 여기에 들어갈 금액의 계정 과목 그것을 지금 차변에 여기 차변에 들어갈 금액의 계정 과목 코드를 여기서 입력합니다. 자, 근데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 복리후생비 코드 몰라요. 모를 때는
코드란에서 F2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 그러면 도움창이 나와요. 거기다가 복리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합니다. 두 글자만. 그러면 복리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 4개가 쫙 보이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팀 직원의 야근 식사비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계정 과목 코드 등록할 때 판매 관리비는 전부 몇 번대라고 그랬죠? 800번대. 그래서 꼭 내려가 가지고 81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코드 쓰면 틀려요.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811번으로 골라주셔야 된다. 그러면 코드의 811,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비용이기 때문에 코드로까지 입력할 필요가 없고 엔터 쳐서 넘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식당을 써주면 돼요. 미소식당. 미소식당에서 식사했다. 자, 엔터 치면 적요란에 커서가 넘어가는데 적요 코드란에 커서가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적요란 무엇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죠. 거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미리 등록해 놓고 쓰면 이렇게 전표 입력할 때 번호를 골라서 쉽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2번 적요 적당합니다. 2번.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입력할 거예요. 2 하면 엔터 치면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다. 이렇게 딱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할 차변의 커서가 왔어요. 여기다가는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3만원. 자, 3만원 입력할 때 30은 한자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땡땡땡 동그라미 3개가 자동 입력되죠. 이런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치면은 전표 두 번째 줄로 넘어왔지만 밑에 지금 분계 내용이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반이에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3만원, 저쪽 오른쪽에 대변의 현금 3만원.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하면은 전기가 다 일어났겠죠. 전기가 복리후생비 원장에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원장 차변에 왔겠죠. 현금 원장에 갔겠죠. 현금 출납자. 대변에 갔겠죠. 출금으로. 밑에가 안 보이실 때는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또 뭐 문제 화면이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니까 요 분계만 정확히 하면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저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가 다 일어나 있습니다. 자, 어떤 장부에 반영됐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 한번 가볼까요? 계정별 원장 장부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게 1월 1일이니까 그냥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1월 1일이 입력돼요.
기간에서는 또 엔터를 치면 언제나 12월 31일이 입력돼요. 자, 계정 과목에서도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이 다 선택돼요. 그리고 금액은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밑 왼쪽에 계정 과목이 지금 쫙 보입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 한번 찾아보세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복리후생비 지금 원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월 11일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미소식당 차변에 3만원. 네, 차변에 3만원. 원장에 전기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계정을 한번 볼까요? 근데 현금이 없네. 현금이 101번인데 현금 출납장에 갑니다. 현금은 보조장부가 현금 출납장이에요.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 바로 밑에 현금 출납장 한번 클릭해 볼까요? 거기서 엔터 치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항상 12월 31일. 네, 계속 엔터로 지나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월 11일 날 지금 이게 현금 계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미소식당에 출금, 이게 대변이에요. 출금 3만원 전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는 현금이 전기에서 2월 된 게 1280이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1277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이제 전기의 재무상태표에는 1280만원이었지만 현금이 지금은 3만원 줄어든 1277만원으로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약식으로 만들어 봤죠? 재무상태표 한번 클릭해보세요. 엔터 12월로 보시면 아직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나 있는데 에러창 무시 닫고 현금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금이 1280만원이 아니라 1277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죠. 전기에는요. 전기계 그 옆에 있는 거. 전기는 12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재무상태표 밑에 있죠? 손익계산서. 자, 12월 1월만 해도 되는데 그냥 12월로 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세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라고 했잖아요. 800번대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속에 복리후생비가 3만원 발생했다 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500번대로 잘못했으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요. 제조원가로 가 있어요. 코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표 하나를 입력하고서 전기된 결과, 장부에 옮겨진 것들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러한 작업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이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아주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앞으로 학습 내용의 대부분이 다 전표 입력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55페이지 2번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탭, 열린 탭이 너무 많으면 닫을 때는 여기 X표 있죠? 닫기를 누르면 열린 탭을 닫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닫아주시면 됩니다.